1월 9일 금요일 국내 경기 3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 정관장이랑 모비스. 정관장은 직전 KCC 상대로 76대 68로 이기고 왔고 오브라이언트가 19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고 신인 문유현이 후반 클러치 때마다 상대 가드 상대로 득점이나 스틸로 체급 차이를 보여주며 가비지로 이겼습니다. 국대 가드가 너무 많아서 아직 뭐 3가드를 쓸 때 호흡에는 의문이 있지만 워낙 개인기량 자체가 뛰어나서 상대적으로 가드 수비가 약한 KCC 상대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모비스는 직전 KCC 상대로 81대 66으로 이기고 왔고 이승현이 야투율 60%, 30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고 조한진까지 3점 8개 중에 4개 총 15득점이나 올려주며 가비지가 났습니다. 해먼즈가 이제 부상으로 일찌감치 아웃됐는데도 이그보누가 좋은 수비를 보여주며 촌농의 득점을 어느 정도 좀 제어해줬고 나머지 국내 선수들 야투도 골고루 들어가며 위기 자체가 없었습니다. 올 시즌 맞대결 정관장이 3경기 다 잡았습니다. 모비스가 직전 경기처럼 뭐 이승현이나 조한진의 깜짝 활약이 없다면 무난하게 좀 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해먼즈가 경미하긴 하지만 부상이 좀 있고 오늘 나온다 해도 정상 컨디션이 아닐 걸로 보입니다. 정상 컨디션이었을 때도 오브라이언트나 워싱턴 상대로 매치업에서 좀 밀린 모습을 보였었고 거기다 오늘은 문유현까지 있기 때문에 수비가 없는 모비스 가드 상대로 충분히 좀 득점이나 어시스트에서 좋은 활약을 할 걸로 보입니다. 어, 언어보는 기준점이 뭐 아직 안 떴지만 해외 기준이 148.5인데 많이 낮긴 해도 정관장은 뭐 공격 쪽에서 가드들의 호흡과 뭐 아반도가 부상으로 없죠. 그래서 모비스는 이승현이 2경기 연속 많은 득점은 힘들다 보기에 저득점을 보고 정관장을 다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. 정관 승과 정관 마인과 저득점과 정관 5승까지 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 또 문유현이 뭐 박무빈이나 서명진 상대로 좋은 활약을 하며 잡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경기 OK랑 현대캐피탈. OK저축은행은 직전 한전 상대로 3대1로 지고 왔고 차지현과 전강인이 나란히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지만 디미트로프가 10득점밖에 못할 정도로 1세트 제외하면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고 이민규 역시 2경기 연속 토스가 흔들리면서 어 1세트를 먼저 따고도 뭐 3세트를 내리주며 쳤습니다. 그 다음 이제 현대캐피탈은 직전 항공 상대로 3대 0으로 이기고 왔고 허수봉과 신호진이 14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주면서 컨디션도 좋았고 상대 뭐 정지석과 임재영의 부상 때문에 아이스로 나온 러셀 상대로 목적타 서브를 넣으면서 그 공략도 좋았습니다. 올 시즌 세 차례의 맞대결 2대1로 옥저가 이제 앞서고 있긴 하지만 잡은 앞선 그러니까 앞에 잡은 2경기는 항승빈이 없었고 직전 맞대결은 이제 항승빈이 선발로 나와 3대0 셧아웃이 난 경기였습니다. 옥저가 이제 홈만 오면 좋은 경기력을 보이긴 하지만 지금 현대캐피탈의 서브가 살아나고 있고 하이볼이 만약에 됐을 때 디미트로프가 도저히 해결을 못 해줍니다. 거기다 뭐 이민규까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OK 홈이라도 현캐 마인까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.
해외 배당이 1.28까지 떨어졌는데 뭐 국내 뭐 배트맨을 1.1 이렇게 줄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현대를 봐야 되는 게 맞을 거라 봅니다. 현키의 승보고 현키의 마인의 저득점 보겠습니다. 그 다음 경기 페퍼랑 한국생명. 페퍼는 직전 GS 상대로 3대2로 지고 왔고 조이가 36득점으로 팀 내 최다득점을 해줬고 시마무라까지 공격 성공률 50%를 넘기며 좀 활약을 해줬지만 역시나 리시브 효율은 안 좋았고 클러치에서는 실바를 막지 못하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. 그나마 이원정의 토스가 좀 안정적인 편인데도 클러치에서 활용을 안 하는 장소연 감독의 선수 기용이 또 문제가 되며 참을 수 있는 경기를 놓쳤다고 봅니다. 그 다음 이제 흥국은 직전 정관장 상대로 3대 0으로 이기고 왔고 레베카가 19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, 김다은까지 17득점을 올려주며 리시브 때문에 토스가 흔들려도 두 선수가 좀 다 처리해줄 정도로 컨디션이 너무 좋았습니다. 공격에서는 목적타 서브로 뭐 상대 리시브 라인 자멸하게 만들며 무난하게 좀 셧아웃이 났습니다. 올 시즌 2대1로 오히려 뭐 페퍼가 앞서고는 있는데 조이가 한국 상대로 강한 게 좀 결정적이었습니다. 근데 오늘은 이틀 쉬고 경기에 어, 그전 경기 5가까지 치르고 왔기 때문에 조이가 체력적으로 좀 힘들 걸로 예상하고 페퍼는 직접 뭐 GS전 잡을 수 있던 경기를 감독의 선수 기용 미스로 놓쳤기 때문에 오늘은 좀 무난하게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감독 차이, 선수 차이로 오늘 뭐 페퍼가 홈이라 해도 한국을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한국 승에 한국 마인의 저득점 보겠습니다. 그 다음 축구 간단하게 보면 오늘 근데 국내 경기들을 다 뭐 마인 저득점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오늘 아무튼 저렇게 딱 보이네요. 분석을 해봤을 때. 어, 또 호주 축구 보면 브리즈번이랑 이제 오클랜드는 브리즈번은 직접 멜버른 상대로 1대 0으로 지고 왔고 2연패인데 최근 뭐 4경기 연속 실점이 있을 정도로 수비 조직력은 최악의 2경기 연속 골이 없습니다. 직전 경기도 전반 초반에 실점을 했지만 뭐 경기 내내 유효 슈팅 한 개밖에 기록을 못할 정도로 공격 전개 자체도 답답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클랜드는 직전 메가서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3연승 후에 뭐 2경기 연속 승이 없는데 리그 개막 이후에 모든 경기 득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리그 개막전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 득점할 정도로 공격력만큼은 뭐 최강이지만 최근 2경기 4실점일 정도로 수비 라인은 확실히 무너져 있습니다. 이 경기가 양 팀의 수비 문제가 심각하기에 아마 2.5 기준점을 받을 것 같은데 2.5 기준점에선 다득점이 맞아 보이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좀 나는 오크를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오클랜드는 꾸준하게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는 공격수들도 있고 오히려 뭐 홈보다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입니다. 오클의 2대1 승을 보기에 오클 승에 1무죠. 그러니까 1무 보고 다득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키르기스스탄 대 베트남인데 키르기스탄은 이제 직전 사우디 상대로 1대 0으로 지고 왔고 전반 35분에 퇴장이 나오며 극단적인 좀 수비 축구를 했지만 후반 89분에 실점을 허용하며 결국 졌습니다. 근데 개최국 상대로 의외로 좀 잘 싸웠고 퇴장만 아니었어도 사실 키르기스탄이 무승부 이상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선수들의 뭐 좋은 역습도 좋은 장면이 있었습니다.
오늘은 저번 경기 퇴장으로 뭐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할 예정입니다. 그 다음 이제 베트남은 직전 요르단 상대로 2대 0으로 이기고 왔고, 전반 초반에 세트피스 상에서 얻은 PK로 한 골, 또 코너킥에서 나온 추가골을 잘 지키며 역배였는데도 뭐 쉽게 이기고 왔습니다. 예전에 이제 극단적인 좀 내려앉는 축구가 아닌 오히려 뭐 전방에서 압박하며 패스 플레이 위주로 좀 풀어나갈 수 있게 김상식 감독이 팀을 바꿔놓은 게 특징입니다. 상대적으로 피지컬이 좋은 요르단 상대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을 보였고, 공격 상황에서 훨씬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인 베트남인데, 이거 키르기스탄 상대로도 오히려 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세트피스 상황이나 역습 상황에서 한 골 정도 넣으며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베트남이 수비도 워낙 좋기에 이거 저득점 보고 2.5 기준점을 주겠죠. 해외 기준점은 2점인데 저득점과 베트 승가 1무의 저득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김상식 감독이 팀을 너무 잘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그 다음 이제 말리랑 세네갈인데, 말리는 이건 뭐 네이션스컵 8강전이죠. 말리가 이제 전 경기 무승부를 하고 올랐습니다. 예선전부터 직전 경기도 뭐 티니지 상대로 후반 87분에 골을 먹히면서 진화했던 경기를 추가 시간에 상대 핸들이 나오고 뭐 1대1로 비기고 승부차이 끝에 올라왔습니다. 오늘은 주전 풀백이 대장으로 결장 예상입니다. 다음 이제 세네갈은 직전 수단 상대로 뭐 3대1로 이기고 왔고, 전반 선제골을 먹히긴 했지만 게에가 두 골이나 터트리면서 역전을 했고, 뭐 은바의 추가골까지 넣으며 큰 위기 없이 잡았습니다. 이 경기가 세네갈이 이제 공격력이 워낙 좋긴 하지만 말리가 이제 아예 내려앉고 수비만 할 게 뻔합니다. 뭐 침대 축구도 할 것 같고, 그래서 2.5 기준점이라면 뭐 당연히 언더가 맞아 보이고, 결국 케나 뭐 마네 뭐 잭슨 3명 중에 1명 정도의 골이 나오면 1대 0으로 딱 세네갈이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세네 승가 1무의 저득점 보고 있습니다. 말리는 지든 이기든 일단은 수비적으로 나설 거기에 저득점이 맞다고 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요르단 사우디인데, 이 경기는 뭐 사우디가 개최국이고 홈에서 열리는 대회이긴 하지만 직전 키르기스탄 전도 주전 공격수가 이제 전반 초반에 부상으로 교체됐고 주전 수비수까지 부상을 당하며 교체됐습니다. 이게 사우디가 상대 퇴장이 아니었으면 저도 전혀 안 이상할 경기였고, 골 결정력은 뭐 최악이었습니다. 뭐 마지막에 한 골 넣긴 했지만 요르단 역시 뭐 베트남 상대로 보여준 공격력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 뭐 빵 대 빵이나 1대1 무승부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.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